극대랑 요거 얘기할 때마다 나한테 예전에도 무조건 들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알 텐데 이게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요때 전후로 이게 극대극소가 개념이 확장이 돼. 이렇게 넘어오면서 극대극소의 교과서에 실리는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너희 부모님 세대 전부 다 이렇게 알고 계시. F'X가 0이 되고 뿔에서 마로 바뀌든지 마에서 뿔로 바뀌든지 이걸로 알고 계시고, 너희가 배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 100%지 지금 10년 전에 뭐 졸업하고 선생님들일 수가 없으니까 요때 배운 애들, 요때부터는 모든 함수에서의 극대극소 개념으로 바뀌어. 이거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여기 한 3분의 2쯤은 될 것 같아. 여기는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이것도 좀 말 실수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있는 정의를 그대로 전달해 줄게. 주변값보다 그 x 이퀄 as의 값이 독보적으로 딱 크잖아. 그러면 x 이퀄 as의 극대라고 불러. 그리고 주변값보다 x 이퀄 a의 값이 딱 작잖아. 그러면 극소라고 불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념. 그러고 나서 수능에 3년 연속으로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에 요 개념으로 나왔었죠. 이것도 나중에 문제, 미적2라서 못 보여주나? 못 보여주겠다. 그 소개만 해줄게. 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도 미적2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먼저 천천히 해보자.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뭐지? 이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저번에도 접선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나누지 말고, 함수는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증가하는 부분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접선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고, 감소하는 부분에서 접선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지. 이거 이용하는 거야. 이게 3차, 4차, 2차까지는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운 걸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3차, 4차, 5차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일단 5차, 6차로 넘어가면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룰을 쓸 거냐면, 좌표 평면에 얘가 여기 이런 게 윗꼭지가 있대요, 여기 아래 꼭지가 있대요, 여기 윗꼭지가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쭉 연결하면 된대요,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우리는 못 그려. 뭔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붙었는지, 이게 이렇게 붙었는지, 이게 지금 어디 어떻게 형성돼, 그런 건 못 구하는데, 여기가 극대라고 부르는 위 꼭지가 있고 아래 꼭지가 있고, 얘들을 연결해서 그냥 4차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정도까지를 1호를 써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러다 보니 얘 밝히고 얘 밝히고 얘 밝히는 단원이야. 다시 함수가 증가하다가, 일단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야. 끊겨 있을 수 없어.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지점을 찾으면 얘가 극대가 되는 거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지점 찾으면 얘가 극소가 되는 건데, 나는 지금 이런 꼭지 찾는 게 기본이니 한번 미분하자고. 미분하면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증가 구간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다 양수, 감소 구간은 접선 기울기가 음수인 거 내가 눈으로 봐도 확 알고 있다고. 그러니 수직선상에 양수 영역에서 음수로 넘어가거나 음수에서 양수 넘어가려면 얘 무조건 거쳐야 된다. 그러니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지.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라고. 이거 찾는 거라고. 이거 찾는 거라고. 거기에서 y는 x 세제곱 같이 올라가다가 프라임 0 잠깐 되지만 위 꼭지나 아래 꼭지 아니잖아. 이게 프라임 0은 되지만 좌우에서 그 x가 0 되는 값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이거 봐봐. 얘는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 0 됐다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로 움직이다가 0 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극대나 극소가 되는 지점인데, 얘는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 잠시 0 되지만 또 플러스.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라고. 그래서 프라임 0까지 구해주고 좌우의 부호 바뀌는 것까지 확인해주는 게 옛날 극대극소. 얘도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걸로 훨씬 더 많이 쓰거든.
선생님, 바뀌었다면서요? 아니, 바뀌었는데, 바뀐 게 아니라 확장된 거야. 얘가 한 8, 90% 차지하고 있고, 한 10% 추가한 거야. 얘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극대극소를 따질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도 이 정의를 쓰지, 당연히. 근데, 1호를 쓰는 게 빨라. 쉬워. 그러니 이걸 가르쳤겠지. 3, 40년 동안 모든 세대가 이걸 배웠겠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프라임 0 찾고 좌우에서 보호 바뀌는 거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쉽고. 얘는 일반적으로 이게 정의 얘기해줘. x 이꼴 a를 포함하는 임의의 구간에서 그 fa 값이 fx 얘가 형성하면 x 이꼴 a에서 극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a의 값이 fx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x 이꼴 a란 값이야. 주변 a를 포함한 임의의 구간, a를 포함한 범위 엄청 넓게 잡는 거 아니고 그냥 좁은 구간이라 생각해. a를 포함한 이런 구간에서 주변 fx의 값, 걔보다 fa의 값이 확연히 더 크지. 그러면 요 값에서 극대라고 한다. 그러니 불연속인 이렇게 끊겨 있고 여기 색칠해. 요렇게 이런 함수에서 얘가 x 이퀄 5래. x 이퀄 5에서 극대가 되지. 주변 값보다 5의 값이 높잖아. 다음 이렇게 올라가다가 구멍이 빵 났어. 여기 구멍 나고 여기 색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가 x 이퀄 7이야. 그럼 x 이퀄 7에서 주변값 6.999, 7.000 이런 함수값보다 7에서의 함수값이 높지. 그럼 x 이퀄 7에서 극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는 그래프 그리는데 별로 필요 없잖아.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얘는 불연속은. 우리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분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기억나나?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단원에 미적 원파트 정도에서 미적은 왜 배우냐면 3차, 4차나 혹은 더 어려운 그래프를 좀 유용하게 그리려고 배워요.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프에 꽂혀 있는 거야. 지금 미적원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미적원은 그래프 그리는데 완전 꽂혀 있다고 학문이. 그걸 중심으로 막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거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긴 하잖아.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으니 이쪽 개념은 그래프 그리는데 엄청 큰 영향을 주고 이쪽 개념은 얘 알아봤자 그래프 그리는데 별 도움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다음 다시 증간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애들이 그 증간표에 대해서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었거나 모의고사에 나와. 증간표 자체가 이게 교과서에 F'F 그래프로부터 fx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증간표해서 fx를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석이죠. 정석.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거죠. 다음에 F'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fx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죠. 무슨 소리냐면 y는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식이 있어. 그럼 너희들 y'은 x제곱이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뭐 1이랑 2의 인수를 가진다고 쳐. 그럼 또 복수로 합시다. 이게 1이랑 2가 있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뿔에서 마요, 마에서 뿔이요. 아 여기가 극대예요, 극소예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이야. 지금 봐봐. 프라임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fx 그리는 게 편한 거 나도 알아. 나도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걸로 풀지.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워낙 편하고 좋은 방법이니 증간표 자체가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이 박스가 나온다고. 박스가 x, f 프라임, f에서 나온다고. 이게 실제로 나온 문제도 많고. 그러니 증간표를 까먹으면 안 돼. 요런 경우에 1 여기에 2 해서 프라임이 0 되는 값 중심으로 여기는 뿔에서 마로 바뀌어요. 마에서 뿔로 바뀌어요. 여기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이거 있잖아. 왜? 여기에서 F값에서 여기 만약에 요 값이 5였고 요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5예요? 마이너스예요? 증간표를 바탕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 얘도 알아야 된다고. 너무 옛날에 배우고 그냥 했다고 그냥 넘기면 안 돼. 이거. 얘가 교과서에서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프라임에서 F를 그리는 그 개입니다. 혹시 증간표 다시 해야 되나? 한 문제만 해볼까? 얘는 허리가 주기적으로 아프네. 아씨. 3차 그래프 뭐 없어? 정석 왜 책에 아무것도 없냐? 아. 책이 왜 하나도 없냐?
왜 하나도 없지? 아, 아무거나. 증감표 한번 그리고 하자. 3차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4차로 할까, 4차? 4차 그래프 하나 그릴까? fx는 3x 4제곱, 8x 세제곱, 6x 제곱, 24x 9. 예, 그래 달래. 4차라서 미분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4차식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특정한 수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지. 인수정리, 고차식의 인수분해. 0 되는 거 없을걸? 뭐 1 넣어보고, 뭐 2 넣어보고, 뭐 3 넣어보고 막 하는 거지. 넣어서 0 되는 거 있으면은, 뭐 만약에 뭐 1 넣어서 됐다고 쳐. 그러면은 x-를 다시 하는데 이게 이제 3차식 떴겠네. 이렇게 떴겠네. 이 뜬 다음에 얘가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냥 스톱이야, 그냥. 더 이상. 얘가, 요 행이 정말 인수분해가 뭐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는 1일 때, 2일 때, 뭐 3일 때 이렇게 지나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숫자 몇 개 깬 또 찍어 인수정리. 집어넣고 걔 0 되는 거 없으면 그냥 못 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99.99999%의 그래프는 우리가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아, 1 넣어서 0 되는 그래프가 조작된 그래프지. 그게 일반적인 그래프인가? 어? x에 2 넣어서 0 되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래프지. 그게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그린다고, 우리는. 못 그리는 상태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돼. 왜냐면 3차식을 해석하는 걸 고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거든. 한 번 미분하면 3차식이잖아. 우리 미적 1에 나오는, 잘 생각해봐라. 4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 번 미분하는데 3차의 그래프는 한 번 미분해서 2차식이 되면 2차식은 해석하는 걸 엄청 많이 배웠어. 근해 공식도 배우고 인수분해도 배우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우고 오만 거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4차식을 미분해서 3차식을 했을 때 3차식을 해석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인수 정리밖에 없어. 그러니 이것도 좀 조작된 그래프여야만 해. 그러니 3차를 주로 많이 물어보지. 4차나 5차 넘어가면 잘 안 물어보고. 그래프 그리는데 그냥 조작된 거 합시다. 이거 보자. 12x 세제곱, 24x 제곱, 12x, 24, 12 묶어낼까? x 세제곱, 2x 제곱, x, 2. 1 집어넣어, 1 아닌가? 그거 맞아.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x 제곱,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마 1 이렇게 되네. 아, 증감표 그려주는 거지 지금. 우리 기억해내라고. x, f 프라임 x, fx 이렇게 그립니다. 좀 이렇게 삐뚤어. 다음에 f 프라임이 간격이 너무 좁나? f 프라임이 0 되는 거를 찾습니다. 여기가 마 1, 1, 2 프라임이 0 되는 거 x값 먼저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 읽어주자. 프라임이 여기 요식이다. 12는 부호 읽는데 필요 없으니까 요식이에요, 요식. 요게 마 1보다 왼쪽 거 나오면은 마 3개일 거니까 음수일 거야. 여기는 이게 뭐 이렇게 되죠. 아니 설명하기 귀찮다. 이거 다 알잖아. 이렇게 돼. 여기 떨어져. 프라임이 음수란 말은 fx가 감소하고 있었다. 아까 이게 키포인트였잖아. 이렇게 할 때 이 접선 기울기가 양수 증가 이거였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여기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올라가고 이제 여기 정확한 값 읽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fx의 값 여기 넣어야지. 하나만 넣을게. 마이너스 1 넣으면 하나도 귀찮다야.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대충 음수 대충 한 20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여기 한 10 여기 마이너스 15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찍기를 마이너스 20 찍고 여기 1에서 높이 10 찍고 2에서 마이너스 15 찍고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그리는 건데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표라고. 그런데 이제 애들 이제 요렇게 안 하고 다들 이렇게 하죠. 지금 너희들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방법. 문제 좀 풀고 문제집 좀 푼 애들은 왼쪽에 이 그래프를 그리지. 얘를. 여기 마 1, 1, 2. 3차식인데 마 1, 1,
3차 그래프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에서 뿔에서 마에서 뿔. 이게 어차피 F'이니까 난 F'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F'이 마에서 이게 어차피 0 되는 건데 지금 금방 나 밝혔고 지금. 좌우에서 부호를 보면은 이게 F의 입장에서 보면은 프라임이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떨어지다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여기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다음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놈의 값은 실제로 함수에 집어넣고 구해야지. 방법 없지. 얘가 빠르니까 다 이걸로 하다가 이걸로 해서 사실 이실직고 하면 이게 1'에서는 증간표가 나온 적이 없어. 2' 나오고 fx 나오는 미적 2에서 증간표가 몇 번 나왔어요. 1'에서는 증간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여기에서 뭐 변곡점이 된다 안 된다 막 이걸로 막 따지고 막 그걸로 했거든. 여기 극대국사가 막 부호가 바뀌어서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걸로. 하여튼 증간표는 나와. 모의고사에 대놓고 나와. 그러니 증간표를 알아야 돼. 혹시 까먹은 사람들. 여기가 프라임이 0 되는 거 바탕으로 좌우 부호 살피고 극대국소를 하는 거니 16년 이전도에 계속 배우던 그 극대국소의 개념이 극대화된 그 표야. 그 개념이. 그러다가 바뀌었지. 바뀌었으면 선생님 뭐 증간표 말고 또 배우는 것이 없어. 그냥 아까 그 정이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데 주변값보다 여기에 구멍 빵 비워놓고 제일 높은 지점이야. 구멍 빵 비워놓고 여기 색칠 딱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x = 7인데 x = 7에서 이 함수는 극소를 가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줄 알기만 하면 돼. 함수 하나 더 그려볼게. 함수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높은 지점에서 구멍 빵 비웠고 색깔 칠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야. 여기가 x = 10이야. x = 10에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x = 10에서의 함수값은 주변값보다 얘보다 높은데 얘보다 낮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변값들보다 높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색칠이 돼 있고 여기 비어 있으면 10에서 극대라고 부를 수 있고. 이해되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주변값이라고 하면 넓게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냥 임의의 얘를 인접한 x = A끼는 엄청 좁은 구간을 봐야 돼. 무한소만큼의 왼쪽이랑 무한소만큼의 오른쪽 그 구간을 봐야 된다. 그럼 바뀐 극대극소 개념까지 했고 불연속 함수 첨점 다 할 수 있습니다. 극대극소는 첨점이라고 극대극소가 없는 거 아니야. 미분 불가능하다고 극대극소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극대극소는 옆에 애들보다 값이 높으면. 그래서 문제가 아까 3년 연속 나왔다는 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미적2에서 혹시 아는 사람도 있지. 지금 이게 4차 함수를 이렇게 줬어. 이게 y는 fx요. 그 다음에 gx 함수를 x-a분의 fx 이렇게 줬단 말이야. 사실 fx도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지 뭐 그래프 개형도 전혀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fx예요. 그리고 gx는 이렇게 준 상태고 뭐 gx의 극대극소의 개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fx의 극대극소의 개수가 자꾸 막 이런 걸 문제가 막 나왔거든. 그럼 이제 gx의 극대극소에 대해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gx의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g'x 구한 다음에 0을 구해야 되는데 fx에 대한 힌트가 너무 없어. 4차식인데 최고 차이 -1인 거밖에 없고 거기에서 지금 미지수 a 갖고 와서 식이 더 복잡해진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g'을 연구한 다음에 이게 0인 것도 택도 없이 못 찾는데 뿔에서 맞췄고 마에서 뿔 찾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의 개수를 찾은 다음에 이 모호한 fx도 지금 이런지 몰라. 4차 함수도 뭐 이런 것도 4차 함수가 있잖아. y는 -x 4제곱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차 함수라고 꼭 저렇게 그려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조금 딴 거 없어. 딴 거 없다고 뭐 a에서 뭐 어쩌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 뭐 이 정도 나왔는데 그건 문제 푸는데 크게 이 문제 극대극소의 개수 파악하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 이거를 이제 요 놈을 요렇게 해석하는 거지. 얘를 a, 0랑 x, fx를 연결한 기울기식으로 볼 거야. 그래서 a1점을 설정을 해. 여기에 a, 0 이렇게 설정합니다. 문제 보면은 fx가 x =
A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fx라고 문제가 나와 있긴 나와 있어. 그래서 A를 좀 왼쪽에 찍는 거는 그냥 느낌은 좀 오긴 온다. 문제를 보면. x 이퀄 A가 여기 있고,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구나. 이 정도는 문제의 첫 뉘앙스가 좀 있기는 있어. 요까지 있다 그랬다고 쳐. 다음 그러면은 x, fx, x, fx, x, fx, x, fx, x, fx 이렇게 움직여. 연결할 거야. 이놈의 기울기. 요거 보여? 여기. 요 지점이 저 기울기 값이 gx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프라임 0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지. 프라임 0이랑 거리가 멀고, 여기 봐봐. x 이퀄 fx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일 때마다 a, 0이랑 0이랑 기울기 하다가 봐봐. 값이 커지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 오면 좀 작아져 이렇게 작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함수값 자체 커지다가 작아지는 그 지점을 찾는 거야. 극소는 안 물어봐서 필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요 접점 보여? 요 x 이퀄 베타라고 할게. 여기에 그 g 베타가 주변 값들보다 좀 작지. g 베타가 극소가 돼. 필요 없습니다. 극소는 구하는 거에 별로 관계 없어서. 다음에 여기에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극대값은 뭐냐면 얘는 기울기니까 기울기 값을 말하는 거야. 극대가 동일하다고?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4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푸는 거거든.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할 건데, 이게 프라임 구한 다음에 극대극소 그러면은 16년도 이전에는 이게 처음 나왔다고. 이게 역사상 처음 나왔다고. 16년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17년도 30번이랑 18년도 30번이 더 어렵거든. 확실하게 더 어려운데 오답률이 독보적으로 높아. 16년도가 넘버원이야. 역대 넘버원. 200명 정도가 맞췄어. 그냥 만점자의 수가 200이 아니고 30번 문제를, 단일 문제를 맞춘 전국에 50만 명이 덤벼서, 이과니까 한 20만 명 덤볐겠다. 20만 명이 덤벼서 200명 채 안 되는 수가 맞췄다고. 엄청 그냥 다 틀린 거야, 그냥. 그 20명 중에 그 수학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강사들 시험 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알고 있나? 많이 쳐. 얘들아, 우리 깁생 본론에서도 강사들 무조건 수능 시험 치는 날은 무조건 전원 다 집결해서. 우리랑 관계없고, 본원. 나는 내 마음이고, 나는 우리하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 본원에는 그 고등부 강사들 무조건 한석원 지금 이제 한석원 하고 있는 그건지 아나? 깊은 생각이. 깊은 생각 그러니까 천하에서는 막 논술학원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깊은 생각 자체가 모르더라. 하여튼 한석원이 지금은 손 떼고 대성마임에게 온라인만 하고 있거든. 한석만은 알고 있나 혹시? 잘 모르나? 하여튼 그 형제인데 대머리 아저씨 몰라? 엄청 강의 잘하고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인데 몰라? 얘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서 할 때 뭔 얘기하다가 그래, 그 사람은 무조건 수능날 우리가 2교시 시험이 12시 배부되지. 그러면은 3교시가 2교시가 12시에 점심시간 시작이니까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험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교육청 홈페이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뿌려주거든. 1, 2교시 시험지입니다. 그렇게 올라오거든. 딱 올라오면은 이제 딱 시험을 쳐. 그거 말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치는 강사들 되게 많아. 그거 인증해서 100점인 거 올리고 막 하는 것도 막 엄청 막 그거 해서.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아. 그러니까 200명 중에 수학과 애들도 좀 있을 거고, 그 수학과에 성대에, 그 이름 뭐야? 수학 동아리 전국에 제일 유명한데? 이름 뭐지? 그 왜 문제집도 내고 하면, 그거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도 내고 하면 제일 잘 팔리고 하는 성균관대 수학과. 너 들으면 아는 애들 좀 있는데. 이름 뭐야? 하여튼 걔들도 뭉태기로 가서 누가 100점 맞나 이런다고 막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 200명 중에 그냥 우리의 그냥 뇌피셜인데, 내 혼자 뇌피셜이 아니고 그 뇌피셜인데 한 100명 정도는 수험생이 아니지 않냐. 그럼 이게 100명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냥 100명도 못 맞춘 문제야.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17년 30이랑 18년 30이 더 어렵다니까. 진짜 더 어려워. 너희가 문제 보면 알아. 근데 16년은 그냥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미친 이게 나온 게 극대국소를 완전 첫 개념이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에서 G'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분모 제곱분의 뭐 분자, 미분, 부모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런 다음에 fx가 이거니까 이놈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풉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못 풀어. 그냥 이게 시험 이거 100분 안에 마치는 동안에 나머지 거 한 20분 만에 풀고 80분을 써도 못 풀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쓴 애들은 전부 다 망한 건데 이게 극대 개념이 바뀐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바로 적용돼서 프라임 0 개념을 전혀 쓰지 않아요라는 게 첫 등장한 게 16년 30번이거든. 에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때 수업 바뀌었어. 학교에서도 좀 물어봐. 너희 학교에서 물어보는 선을 얘기해 줄게. 중간 기말에서 물어보는 선이 엄청 유치해. 그냥 불연속 함수나 첨점을 갖고 있는 걸 물어봐. 그래서 극대극소인 거. 불연속에서 물어보면 아까 몇 개 했잖아.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요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색칠하고 요렇게 만들고 여기가 3이래. 뭐 몇 개 더 하자. 여기 뭐 올릴까? 여기 하고 여기 색칠하고 뭐 요렇게 떨어뜨리고 여기가 뭐 7이래. 함수는 x = 3에서 극소입니다. 극소. 되게 쉽지 않나 이게? 이 함수값이 봐. 함수값. 옆에 있는 함수값보다 이 함수값이 낮잖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함수값보다 낮잖아. 그럼 극소가 되는 거야. 얘는 이 함수값이 7에서의 함수값이 6.9에서의 함수값, 7.1에서의 함수값보다 높잖아. 그럼 극대가 되는 거야. 얼마나 쉽냐. 그냥 7을 끼고 있는 임의 구간에서 옆에 있는 그 값들보다 걔가 딱 올라가 있지. 그럼 극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개념 당연히 확보하는 거지.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말할 것도 없지. 이 값이 옆에 있는 값보다 옆에 있는 y값 함수값보다 높으니 얘는 당연히 극대인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끊겨 있어도 괜찮아, 첨점이라도 괜찮아. 뭐 여기 이제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다 논할 수 있어 이거거든. 그러니 학교에서 물어보는 엄청 유치한 수준은 불연속이랑 첨점 몇 개 갖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지. 첨점도 애들이 대처를 잘하니까 불연속에서 물어보더라. 불연속도 너무 쉬워. 지금 너희 듣는 순간 이제 다 알게 됐어. 이제 뭐 더 외우고 공부하고 자축할 필요도 없이 지금 듣는 순간 이제부터 다 안다고. 하여튼 극대극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증간표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아까 봤으니 그냥 새로 기억해내는 걸로 하고, 보자. 이제 3차랑 4차랑 그래프 개형을 좀 봅시다. 3차가 엄청 중요해. 3차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3차는 y는 x 세제곱, 그러니까 결론 먼저 그릴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가 올라가는 극대극소를 갖는 이런 3차가 있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고 프라임 0까지 됐다가 이렇게 되는, 얘는 접선 기울기가 0을 갖고 있는 거다. 다음 올라가다가 이것도 안 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 이렇게. 얘는 문제로 되는 거 거의 못 봤어. 거의 안 나오더라.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프라임 자체가 프라임이 0이 없을 수 있다고. 이 당연한 거 아니야? 3차 한번 미분하면 2차인데 2차는 그건 없을 수 있잖아. 2차 그래프 X축에서 붕 쪄버리면 없는 거잖아. 그치?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주로 나오는데, 얘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얘도 의미 있는 어떻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도 조금씩 나오긴 하죠. 한 번 미분해서 근의 개수가 2개, 한 번 미분해서 근의 개수가 1개에 따라서 3차는 뭐야? 기본 개형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그린 거다. 그럼 오른쪽 X축에서 엄청 큰 값을 넣었을 때 엄청 크겠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그지?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엄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 얘는 이런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3차는 이 정도로 하고, 3차에서 이따가 그냥 교육과정 말고 내가 저번 시간에 유재랑 중얼중얼거렸던 거, 그건 편법이잖아 그랬던 거, 그거 좀 해야 돼. 그거 필수로 좀 해야 되거든.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 작년 아니구나. 재작년에 엄청 이슈됐던 거. 그 뭐야? 현우진이 불쌍한 우리 수험생들 그러면서 나라 깠잖아. 몰라? 왜 나라에서 수능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 내도 돼? 평가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 애들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돼? 이거 30번 이거 이제 다음부터 이런 거 내지 마 그러고는 14개인가 19개인가 찍었잖아.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 재작년에. 이게 그냥 이것도 사실 좀 쇼였거든. 쇼.
쇼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좀 그랬어. 이게 그냥 좀 보여주기가 좀 있었어, 그게. 그 여론도 좀 잡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걸로. 그래서 사교육을 막는데 뭐 너무 어려워지면 사교육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교육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돼. 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모의고사 기준으로 7등급, 8등급, 9등급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1등급 아이들 중에서도 완전 그 4% 중에서도 위에 1% 애들만을 위해서 하는 그게 막 많아지면 안 되니. 사실 많이 어려운 30번 문제는 그들 속과내는, 의대 가는 거 속과내는 거지. 연고대 갈 애들, 서울대 갈 애들 구분하고 카이스트 포항대 가는 거 속과내는 거지. 스카이랑 이거를 구분 짓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은 다 틀리니까. 밑에는 다 틀리니까 그냥. 그 중에서 누가 맞춘다? 그러면 의대 가고, 좀 메이저 의대 가고, 막 이런 게 이제 30번에서.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라인을 정했어, 재작년에. 교육부에서. 교육부랑 문제를 내는 평가원이랑은 좀 다릅니다.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계속 안 좋진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평가원은 너희 지금 이 수능 문제를 내고 하는 문제는 대학 교수들, 이 지성들의 단체들, 대학 교수 주축이라고 좀 보면 되고, 일단 수학 문제를 내는 라인이고, 교육부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탁상공론 하는 이 공무원들, 교육 관련된 공무원들.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지. 그 평가원이 문제 내는 사람들은 문제를 좀 이런 문제도 내고 해서 위쪽도 좀 갈라줘야 되고, 어려운 거 자꾸 주면 애들 또 어려운 것도 많이 공부하니,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재작년에 딱 들고 들어와서는 이거 너무 오버된 거, 이런 거 왜 내? 이런 거 왜 내? 이런 거 왜 내? 그러면서 쭉 찍었었거든. 이게 16년 30분 아까 그것도 걸린 거고, 아까 그 문제도, 이 문제 도대체 왜 냈어? 그러면서 이런 거 이제 내지 마라 그러고는 라인을 딱딱딱딱딱 정한 게 있거든. 어디까지는 뭐 어떻게 내지 마라, 어떻게 내지 마라, 어떻게 내지 마라, 어떻게 내지 마라. 그러고 나니까 그게 보통 그런 걸 발표하고 나면은 애들이 고2 때 발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얘들이 고3 올라가서 고2 말에 기출 정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공부를 할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올해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 발표 시기가 6월인가 7월이야. 수능을 석 달인가 넉 달 앞두고, 그러니까 고3들이 엄청 혼란이 온 거라고. 3, 4, 5, 6월 달 동안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경우에는 그쪽 문제에 목을 메고 4, 5달을 풀었는데 고3들이 완전 땡큐지. 왜냐면 3학 1학기 때 막 미적하는 애들 막 투상이었거든, 전국에. 막 어려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거 다 빼주니까. 그러니까 재수생들이랑 또 얼마나 짜증나냐. 거기에 또 최상위를 유지하던 지방에도 한둘씩은 아니야, 나는 학교 내신보다는 지금 최저가 중요하니 어려운 거 계속 풀어야 돼 그러고는 꾸역꾸역 풀다가 이거 다 풀지 마라 그러니까 또 얼마나 더 짜증이 나. 그러니까 손해보는 세력도 있고 항상 득보는 세력도 있으니 이 손해보는 세력이 완전 들고 일어났는데, 손해보는 세력이 상이야. 상위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민감한 건데 녹음 안 하면 좋겠는데 상이다 보니까 위에 엄마 아빠들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어. 이거 조금 민감한데. 이거 결석자 아니면 안 보겠지. 하여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 커졌어. 엄청 커지다 보니까, 현우진이 이제 한번 나서서 이제 얘가 실수를 했지. 나서서는 불쌍한 우리 이제 시험이 석 달밖에 안 남은 애들, 불쌍한 우리 수험생들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왜 애들 석 달, 넉 달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혼란을 주냐고. 이거 피해보는 거는 우리 불쌍한 고3 수험생들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그걸 보고 현우진이 완전 넘버 원탑인 게, 이게 2인자부터 다 합쳐서 팔린 매출이랑 교재랑 합쳐도 현우진을 못 따라가거든. 타과목에서 이런 게 없어. 수학이 그냥 완전 독식 체제. 옛날에는 막 아까 한석원 할 때는 신승범도 있었고 얼마 전에 죽은 삽자루 모르나 잘. 하여튼 그 3인방 체제, 2강 체제 막 이렇게 되다가 지금 독보 원강은 지금 요 시기 최근 한 3, 4년 동안에 현우진밖에 없는데, 그 넘버 원을 차지하고 이제 현우진 얘기하니까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교육부에서 꼴따고 나가 짜증난 거야. 우리 때는 안 그래 지금 평가원에서 자꾸 뭐라 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는 생각해서 사회교육도 좀 줄이고 이렇게 어려운 거 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한 건데, 내가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수험생들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 거 내지 말아라고 얘기한 건데, 평가에서 막 뭐라 그러지. 위쪽 애들을 어떻게 가려고 막 하는데 거기에 현우진까지 막 가세해서 막 하니까, 나도 현우진 엄청 싫어하는데, 나쁜 뜻이 아니었고, 나 현우진 엄청 싫어하는데 그 나쁜 뜻이 아니었고 그냥 애들한테 혼란 주지 말라는 걸로 맞는 소리를 했어. 진짜 엄청 맞는 소리를 했거든. 석 달 났던 시점에서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면 어떡해. 갈아엎으면 어떡해. 나가냐고. 시험 문제 내는 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떡해. 많이 어려운 거 이쪽은 안 내겠다 이러면은 그 공부한 애들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나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야. 세무조사 들어가고 막 3일 동안 막 붙잡혀 들어가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진술하고 막 조사받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그러면서 엄청 유치한 단체인 게,
나라를 내가 이렇게 까도 되나 지금? 나라가 엄청 유치한 게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교육부랑 이쪽 평가원에도 직속으로 내린 게 뭐냐면 현우진이 엄청 밀고 있는 게 3차 함수에서 비율 문제랑 몇 개가 있거든. 이거를 수능이랑 평가원에서 절대로 내지 말라고 했나봐. 싹 사라졌어. 재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가르쳐 준다면서요. 야, 이게 알면은 봐봐. 내신은 그렇게 발 빠르지 못해, 학교. 근데 3차 함수에서 모든 문제는 비율을 머금고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비율 문제를 이용해서 3차 함수로 문제를 낼까 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3차 함수에서 아무렇게나 직선이랑 해서 문제를 내버리잖아. 그럼 비율은 무조건 적용이 돼. 뭔 소린지 알아? 3차 함수에서는 무조건 비율을 갖고 있으니. 이거는 그냥 기본 옵션이라고 탑재되어 있는 그들의 특징이라고 3차 함수의 특징이라서 막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막 우러나오는 특징이라서 문제를 막 만들면은 이 특징을 적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5문제에서 3문제는 무조건 빨리 풀려. 그리고 검사할 때도 엄청 유용하고. 그런데 나라에서는 지금 꽁꽁 감추려고 엄청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막 2개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른 거 막 이딴 거 따지고 있고 막 3차 함수에서 뭐 직선과 연립해서 그들의 막 뭐 근의 위치 이런 거는 전혀 아예 낼 수가 없어. 그럼 무조건 비율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막 부호가 달라지고 막 이런 걸로 막 문제를 내는 게 지금 최근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이게 내가 보기에 3차에서 만약에 10이라는 특징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면 한 8 정도는 제껴야 되고 지금 1, 2로 계속 지금 울고먹고 있거든.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시간 좀 지나면 3차 함수 비율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게 학교 내신인데 내신에서 어렵게 몇 문제를 꼬아낸다 쳐. 그러면은 비율은 무조건 들어가 그냥. 비율을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상황이 무조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고 우리가 특별한 그냥 얘들아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건 암기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할 수밖에 없어. 이런 성질이 생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순으로 이게 비율이 막 만들어지는 거라서. 4차 함수 기본 그래프 먼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비율합시다. 4차 기본 그림은 4차는 y는 x 내제곱 아까 잠깐 그린 거 요게 먼저 출발입니다.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다. 4차 뭐 이런 그림도 있기는 해. 이게 제일 지배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다른 거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왼쪽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요거 하나만 요거 얘기할 때 한 번 더 할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더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있을 건데 6차나 8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4차 얘기하는 거야. 극대가 되는 이 값 중심으로 얘가 더 많이 떨어졌지. 그러면은 이게 더 넓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볼게. 요렇게 그린 다음에 요런 그래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6차나 8차를 올라가야 있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얘 중심으로 얘가 간격이 더 먼데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얘가 간격이 좁은데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간격에 대해서 B가 일정하진 않아. 2배 다 떨어졌다고 2배 더 떨어지진 않거든. 근데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간격이 멀구나. 이것도 꽤 도움이 돼. 그냥 알아야 돼. 그냥 어딘가가 더 떨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미분 가능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 프라임 0, y는 x 제곱하고 비슷한 그림입니다. 프라임 0 했다가 쭉 올라가는 거. 물론 왼쪽에 프라임 0 갖고 이렇게 떨어져 얘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 0,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 0. 얘도 4차 일종입니다. 얘가 3차 담당, 뭐 1차 담당, 4,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하여튼 4차 그래프. 요 문제도 그냥 좀 4점에서도 좀 주로 나오고. 4차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인데 동일한 높이라면 당연히 아까 그 논리를 적용하면 여기에서 동일한 간격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거. 높이가 동일한데 극대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다르면은 이게 6차나 8차로 올라가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동차에서는 4차에서는 이런 일이 못 벌어져. 높이 똑같다 그러면 극대 중심으로 간격이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멀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4차 기본 그래프 보자. 더 없나? 이게 답니다, 여기. 최고 차항에서 음수면 다 뒤집어주면 되는 거고. 요게 교과서에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교과적인 정보. 교과적인 3차 그래프, 교과적인 4차 그래프. 3차에서 비율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얘기해 줄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